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또 투자를 관심이 있어 하시는데 또 부동산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좀 두렵고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부동산을 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내 주변에 부동산 초보자들이 있는데 나는 부동산 하고는 싶은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하면 왠지 혹시나 떨어지지 않은가 폭락하지 않은가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레버리지라는 것을 뭐 빚 있죠. 대출 뭐 사람 시간에 대한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투자자 쪽으로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런 길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자의 길로 잘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몇 가지 제가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크레파스 있죠, 여러분들. 크레파스 중에 저도 예전에 국민학교, 지금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그때 다닐 때 크레파스 색깔 중에 여러분들 수많은 색이 있지만 살색이라는 색이 있었죠, 여러분들. 살색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한 뭐 살구색이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살색.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색으로 썼었는데 나중에 최근에 제가 뭐 어떤 뭐 글이라든지 책을 보니까 살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충분한 그게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만 이런 살색일 수 있는데 백인은 뭐 피부가 더 하얗고 흑인은 피부가 좀 까만 편인데 어떻게 그 살구색이 살색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 바뀐 이런 뭐 인식들이 있죠. 또는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 틀렸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원래 말인데 야 이거 너 그거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저 또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야 그거 틀렸어 그게 다르다는 원래 의미로 썼어야 되는데 야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틀렸다라고 쓰지 않고 다르다.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른데 야 너 틀렸어. 그 틀린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너와 나의 차이점을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되는데 틀렸다라는 것은 맞고 틀리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고 없다는 차이인데 1 더하기 1이 2듯이 말이죠. 근데 이제 틀렸다. 그 말이 요즘에 제가 이렇게 조금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지 못하는 분을 보면 한 번씩 조금 이렇게 뭐지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틀렸다는 말은 약간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투 자체가 그거는 다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그거 틀렸어. 약간 공격적이잖아요 말이. 물론 제가 이제 경상도 억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틀렸어 하면 좀 그렇지만 틀렸어와 다르다는 엄연하게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써야 된다. 예전에는 근데 많이 그렇게 틀렸다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뭐 빨간불 여러분 아시죠? 신호등 같은 거 보면 빨간불 파란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빨간불, 파란불. 근데 실제적으로는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었죠. 실제적으로는 그게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입니다. 맞죠? 초록불.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시대가 지나면서 제가 예전에는 파란불이 되면 바뀌어서 걸어가세요. 뭐 이렇게 막 교육도 그렇게 받아놓은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 은행 있죠. 여러분들.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당히 고금리고 예금을 뭐 내 돈을 맡겨놓으면 충분히 뭐 몇 프로 이상의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뭐 얘기겠지만 뭐 10 몇 프로, 20 몇 프로까지 고금리의 그런 이자를 받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상당히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했던 시기고 그때 상당히 발전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시대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막상 은행은 좋은 곳이고 은행은 내 돈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곳이고 예금 이자까지 주는 아주 고마운 곳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은행은 은행에 대한 비밀들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시면 다 아시죠. 은행은 무조건 내 친구가 아니다. 무조건 내 편이 아니다.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인식의 차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릴 때 정말 몰랐는데 근데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도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교육으로서 충분하게 저는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예전에 누차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결혼할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2011년도까지만 해도 절대로 은행에서 빚을 지는 행위는 아니면 내가 뭐 카드사에서 내가 뭐 대출 받는다거나 절대로 그런 일을 하셔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저는 그때 보수적이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세집도 제가 결혼해서 전세집도 딱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집에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친구분의 무슨 보증 있죠. 예전에는 이런 시골에 보증 같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보증을 근데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그 빚을 다 떠넘긴 이런 아직까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고 또 막 한 번씩 우편물이 날라오면 무슨 어디서 날라오는데 그게 빚 독촉장이었던 거죠. 갚아라 매달 얼마씩 갚아라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죠. 절대로 저 봐라. 절대로 저기 빚 져가지고 또는 보증 서가지고 저렇게 된다. 니는 절대로 빚지면 안 된다. 절대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 은행에서 돈 빌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제가 말을 듣고
자라왔는 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는 부모님의 그 말씀대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빚은 지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돈인데 내가 미쳤다고 돈을 왜 빌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신용카드조차 만든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미리 사가지고 다음 달에 돈 낼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냥 내가 있는 현금에서 돈 그냥 지불하고 내가 돈 없으면 안 사면 되는데 굳이 내가 카드가 있으면 이거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달에 내가 그 돈 낼 그런 시간이 오면 또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정말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생각하기도 싫었고 그런 예전에 부모님과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집에 저래서 망했는데 내가 지금 지면 안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투자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부동산 투자를 알게 되고 고수분들의 책이라든지 블로그 글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뛰어다녔죠. 대출이 현재 같은 시기가 있죠. 현재 같은 시기에는 상당히 없다. 특히 규제지역 이런 거는 대출이 많이 안 되죠. 어려운 시기인데 언젠가 저는 다시 부동산의 사이클이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다시 호황기가 있다면 약간 또 침체기 또 그때 가서 사람들이 좀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이런 시기가 온다고 보거든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좀 대출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용대출 또는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처럼 소액대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 임직원을 상대로 대상해서 충분하게 그런 대출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지금 너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타인의 돈을 좀 빌려가지고 내가 미리 투자해놓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확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는 어떠한 투자자 또는 어떠한 개인 투자자 임대사업하는 법인들 또는 심지어 기업 또는 대학교 다 대출 통해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돈 주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은행 돈을 빌려서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대출 받았던 돈 나가는 이자보다 충분하게 내가 거기다 그 추후에 매매가 상승이라든지 충분한 수익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럼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하는데 그런 기업들, 대기업들, 돈 많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난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이런 잘못됐던 이런 사고방식들, 관념들, 이런 지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바른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서 조금 더 올바르게 갖고 저도 예전에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런 쪽에 공부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실제 투자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확고하게 되지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썼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 지금 생각이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투자자로서 나는 이거 안 되겠어.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나 돈도 별로 없는데 무슨 투자에 나 지식도 없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자꾸 그런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내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런 리미트를 이렇게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걸 이겨내셔야지만 올바른 투자자 또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나중에 정말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또 해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